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일인데 오늘도 검찰은 농협 성남시 지부, 그 다음에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7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근데 검찰이 여기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16일, 9월 26일 이때도 보면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뭐 이런 데도 모조리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것 관련이냐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그 다음에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B씨라는 사람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 대표하고 성남시 공무원 한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서도 또 지금 이제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된 곳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 과정을 아시는 분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 뭐 거의 끝난 것 아니야? 이런데 거의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경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했던 거 한번 볼까요?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달에 이와 관련한 걸 불송치,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자기네 선에서 그냥 수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정당이라는 곳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한 3년여 정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여 정도를 뭉개겠죠. 뭉개지 않았으면 3년여 동안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년여 만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때는 여당이었죠. 확실시 되니까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불송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사건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성남지청장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남지청장이 누굽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죠. 대표적인 친문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료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었죠. 그로 인해서 이게 재수사가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수사한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5월 10일이니까 6, 7, 8, 9 한 4개월 만에 9월 13일 날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그 다음에 두산건설 대표를 뇌물공여 이렇게 해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년 전에 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두산건설 부분만 하고 나머지 5개사는 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3일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마어마한 검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산건설 6개사라고 그랬죠. 두산건설, 농협, 차병원, 네이버,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그 중에 이제 두산건설만 그 혐의가 인정된다. 이게 이제 경찰의 재수사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3년여 동안 뭉개다가 불송치한 것, 당연히 부실수사죠.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사 뭉개기였죠. 깔아뭉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수사, 두산건설만 기소해 주세요 라는 것도 부실수사인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부실수사가 명백해 보이고, 지금 와서 검찰이 나머지 5개사, 두산건설 플러스 5개사를 다 지금 압수수색해서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 성남FC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이다 하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부실이냐. 그런데 그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자, 오늘 박지영 경기 남부청장, 물론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수사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아마 분당경찰서에서 최초에 수사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송치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시 시점에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보안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송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송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올해 9월 달에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015년에 성남FC 대표를 지냈던 곽선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3년간이라는 것은 분당서가 수사를 했던 당시를 얘기합니다. 3년간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5년은 이 6개 회사,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뭐 이런 데 등등하고 주로 이 후원금을 약정했을 당시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내기로 계약을 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15년 성남FC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피의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불러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 뭉개는 동안 단 한 번도 곽선우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럼 경찰은 무슨 조사를 한 겁니까? 조사를 하긴 한 겁니까? 이런 의문점에 부닥치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수사했다고 차라리 인정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경찰 수사, 경찰의 성남FC 수사 미스터리입니다. 첫 번째 분당서의 수사 3년여 동안 뭉갠 게 미스터리. 두 번째 왜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5개사를 무혐의 처분했느냐 하는 것이 또 미스터리. 지금에 와서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미스터리다. 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노규호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라는 사람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서 소환 범위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곽 전 대표의 진술과 같은 진술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곽선우 2015년 성남FC 당시 대표를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수사부장이라는 사람의 해명이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소환 범위를 최소화했다고요? 아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곽선우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의 불법 부분에 관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봐주려고 했나요? 소환 범위의 최소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대표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후원금 약정서를 썼던 대표인데 그 사람을 안 부르고 누굴 불렀단 얘기입니까? 또 하나 다른 참고인 진술에서도 곽선우 전 대표와 같은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성남FC 어떤 관계자 성남FC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표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관계자가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성남FC 대표는 이제 진술 안 받아도 됩니까? 무슨 이런 수사가 다 있습니까?
진술은 점점 더 우회로 올라가서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다는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곽선우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곽선우 전 대표가 물었을 때 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걸 해주고 그거와 정말 엿바꿔서 후원금을 걷어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남시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 다른 사람 진술에서도 곽선우 전 대표와 같은 진술이 나와서 곽선우 전 대표를 안 불렀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수사의 ABC조차 지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도 싸고, 자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당당하게도 기자들 앞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경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수사라고 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겨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성남FC가 매년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물론 받죠. 그리고 성남FC도 영업을 합니다. 영업이라는 게 뭐 광고비 뭐 이런 걸로 해서, 성남FC는 성남시민구단이고 거기에서 후원금을 많이 못 받으면 결국은 성남시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 성남시의 그 후원금 규모를 보면 연간 대략 뭐 15억,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은요, 요 3년여간 후원금이 160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3배, 4배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6개 기업이 돈을 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이 2014년과 2016년에 집중이 됐다. 2014, 15, 16년에 집중이 됐다. 그러면 삼척동자도 수사라는 걸 해가면서 당연히 의심해야죠. 아니 평상시에 15억 내지 2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이 시기에는 50억, 60억 정도가 들어왔을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의심할 능력조차 없다는 건가요, 경찰은?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9월 달에 불송치 결정을 한 거는. 두 번째, 이 6개 기업이 160억 원 정도를 냈는데 그 후원금을 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 6개 기업은 모두 다 성남시에 밀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거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으면 성남시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남시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었는데 그 농협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이 재계약을 성남시한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성남FC에다가 세게 베팅을 한 거죠.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당시에 51억 원을 농협이 낸 걸로 돼 있더군요. 51억이면요, 농협이 우리나라 전국의 스포츠 단체 중에 스포츠 단체에다 기부한 액수에서 거의 첫째 내지 둘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겁니다. 아니 성남FC, 청남 그 축구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구단인가요?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농협이 기부를 많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구단인가요?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민원이 있다. 또 실제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 네이버, 두산건설 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파돔시티 등등 전부 다 민원이 실제 해결됐고, 그러면 당연히 자 이게 바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거하고 후원금을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딱 바꿨다 하는 거는 정도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기자도 금방 감이 안 옵니까? 그런데 이걸 관련이 없다. 그것도 2번씩이나 수사를 했는데 관련이 없다. 두산건설만 관련이 있다. 미스터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늘 그 박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 그다음에 뭐 노규호 수사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경찰을 위해서 그렇게 변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의 변명 내용을 보면 정말 자,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경찰이 벌였던 성남FC와 관련한 수사, 아까 제가 3가지의 미스터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의 미스터리를 더욱더 짙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 더 미스터리를 생기게 만드는 일.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당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집단이구나 하는 그런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찰에 앞으로도 우리가 수사를 계속 맡겨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세금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박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남부경찰청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기존 경찰, 문재인 정부의 경찰을 황당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총대를 매줄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 저는 이제 기자간담회 뭐 또 하겠죠? 했을 때 좀 분명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과연 지난 3년간의 성남FC 수사,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던 7개월간의 보완 수사,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제기한 3가지의 미스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경기 남부경찰청장이라는 사람도 한 번 더 제가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